네, 증권광장 오늘도 10시의 전세역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부터 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모두 오름세,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하자 1%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앤다운 시장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먼저 신일섭 소장님, 어느 쪽 고르시겠습니까? 네, 업입니다. 업이다. 어느 쪽을 가장 좋게 보십니까? 지금 코스닥 랠리 난리가 났어요. 아, 섹터요? 아니요, 전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금은 나눠봤을 코스닥이 때 워낙 세니까요. 네, 코스닥이 더욱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비엠이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저렇게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기세가 너무나 대단해서 당연히 코스닥의 우위가 점쳐집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의 우위가 점쳐지는 가운데 잠시 후에 또 관련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업앤다운 당연히 이제 오늘 뭐 업으로 가야 될 업이죠? 것 같은데 문제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갈립니다. 주체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개인들이 지금 현재 2,800억 매수한 상태고 그거를 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샀던 걸 매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신에 이제 거래소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거래소를 매도하고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소를 매수하면서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종가까지 이제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소부장,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 중인데 과연 개인들이 얼마나 더 이렇게 열심히 살 건지 아니면 그리고 거래소는 또 얼마만큼 또 반등을 할 건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래소 지수는 2,450선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 박스피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지금 811선을 돌파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연하게 지금 매수 주체별로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종가까지 좀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야기 나눠볼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두 분이 골라서 한 종목씩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이수화학도 있고요. 삼성 SDI 요 세 개 중에서 택일하도록 저희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택일하시겠습니까? 다 2차 전지인데요. 뭐 그러니까요. 아무거나 하면 돼. 예, 네, 삼성 그러니까 SDI. 삼성 SDI. 네. 삼성 SDI는 GM과 합작법인 공장 설립한다라는 얘기도 전해졌고요. 굵직한 종목 가운데서는 어떻게 상승 탄력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아, 2차 전지가 진짜 세네요. 근데 그쵸. 지금 이 밸류 체인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이건 슈퍼 을로 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ASML 같은 그런 어떤 포지션의 그 섹터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를 저는 선호하지 않더라도 제가 선호하지 않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자와 여우의 게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또 워낙에 강해버리니까 로봇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미리 길목 지키기를 안 하면은 계속 저기예요. 술래잡기 할 때 보셨죠? 술래인데 나 한 명도 못 잡고 계속 술래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아이. 그렇게 네.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순환매를 잘 타지 못하면 그냥 한쪽에 그냥 있는 게 난 거죠. 애들이 잘 도망가는데 나는 달리기도 느리면 그냥 한쪽에 숨어 있는 게 난 거예요, 내가. 네. 내가 한쪽에다가 한 명이라도 잡는 게 낫지. 그 여러 명 잡으려다가 나 한 명도 못 잡고 집에 갑니다, 진짜. 그러다가 지금 그냥 2차 전지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던 거예요. 괜히 2차 전지 로봇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놓칠 바에는.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CATL 그리고 이 지금 강봉 리튬까지 지금 리튬부터 지금 그 배터리 그다음 저희까지 다 양극재까지 전부 다 지금 테슬라 저기죠. 전기차까지 지금 전부 다 사실 주가가 좋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의 양극재 소재랑 배터리가 워낙에 지금 강하거든요. 지금 신고가를 가버리는 상황이 삼성 SDI도 이렇게 되면 신고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또 시작이 되었죠. 네. 지금 사실 여기서 추격 매수를 했었어야 됩니다. 박스권 돌파.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1년간의 박스권이 돌파될 때는 엄청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버려서 기회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회가 없는 거죠. 증권사 목표 주가는 이미 다 뛰어넘었습니다. 삼성 SDI 좀 네. 봐주세요. 네, 그래서 삼성 SDI도 결국 따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85만 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함께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관련된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지금 키 맞추기가 나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이제 덜 오른 종목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못 가져왔으면은 그러니까 아예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다른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선도주를 가져가는 거죠. 지금 사실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BM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못 가졌으면 네. 계속 심정이 바빠지는 거예요, 뒤에서. 왜냐면 선도주가 떨어져서 내 것이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선도주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저런 곳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1년 농사를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매듭을 못 지으면은 계속 헤매이게 돼요. 네. 지금 사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무조건 1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순위는 에코프로 BM이 맞지만 어쨌든 키 맞추기의 영향을 다른 종목들도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2차 전지가 최근까지는 이제 약했었습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많은 테슬라라든가 이제 자동차 업체들, 현대차도 그렇고 LFP를 이제 많이 탑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FP가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히토리도 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이제 약했는데 최근에 잘 보시면 LNF에서 이제 테슬라도 이제 그 NCM계를 채택하고 있고요. 최근에 GM 포드도 지금 현재 이제 삼성 SDI랑 협업을 한다는 건 LFP가 아니고 NCM 관련해서 이제 삼원계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승하는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약세했던 것들이 근데 지금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제 10조에서 20조로 그냥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쇼커보로 해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차라리 이소학은 아직까지 이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총 1조가 안 넘은 회사인데 이게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이제 이게 주식 인적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인적 분할해서 5월 31일 날 상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삼성 SDI에서 이제 전고체, 삼성에서 전고체로 2030년부터 이제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안 당기겠다 해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지금 현재 실험 이제 요게 이제 분할하면서 8대 2로 분할합니다. 그래서 네. 8대 2로 분할하는데 그걸 분할하는 걸 보시면서 한번 전고체로 간다 그러면 이소학이 가장 대장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산다 그러면 이소학을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네.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사실 저희가 한 뭐 2시간이 뭡니까? 하루 종일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SM과 하이브와 뭐 카카오 이 3자 구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늘은 보니까 다시 뭔가 하이브 쪽으로 승기 잡힌 걸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이브의 주가의 영향을 본다면 이걸 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도 될 만한 이슈인가요? 뭔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미 사실 시끄러워졌죠. 네. 이것도 사실 한두 달 전에 이미 우리가 논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1조 8천억 할 때 2조짜리가 3조 가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게임이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3조짜리가 2개 나오게 생겼어요. 엔터가. 사실은 지금 일단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머리가 터집니다. 지금 보톡스 보세요. 메디톡스가 뭐 밑바닥에서 조금 올랐지만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뭐 우리 용어도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정 싸움으로 가면은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이 법정 싸움으로 가기 이전에 상황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주 혼란스럽죠. 주가가 평탄하게 가는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한참 오른 뒤에 이런 네. 일이 항상 발생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아주 피곤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주주총회가 지나고 나서야 그 안개들이 걷히고 조금 평탄한 상승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가장 본질은 그거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일단 본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본업. 그러니까 본업이 가수들이 뭐 엔터적으로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겠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워낙에 소송으로 시끄럽고 뭐 누가 누구를 이기고 뭐고 그거는 개인 투자들이 신경 써가지고 그거를 매매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걸 가지고 매매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조금 유리한 거를 갖다가 메뚜기식으로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한다? 그거는 절대 안 되고 네. 그 부분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 본질만 보는 거야. 이 회사가
이 회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클 수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지금 그거는 솔직히 용어도 모르고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무슨 법원에 뭐 평생 갈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변호사들도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다. 지난주에 배대준 변호사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분 모시고 법적인 내용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게임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넥슨 게임주 보니까 이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수급이 퍼지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법하게 방산주, 게임주 그 이전에 한 번씩 순환매를 돌았던 종목들이 오르는데 어떻게 이게 순환매 관점인 겁니까? 아니면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매수 주체가 지금 현재 확연히 갈려요. 코스닥하고 거래소의 매수 주체가 전혀 갈리는 상황에서 현재 개인들이 사는 거는 2차 전지 쪽으로 몰려 있고 그와 더불어 이제 게임주들은 약간의 반등 국면이 있을 것 같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그 약간의 영향이 있을 텐데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묻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뭐 거래소는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동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면서 네. 코스닥 위주의 게임주들은 이제 매수 주체가 얼마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버티겠지만 종가에 보면은 약간은 좀 힘이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10시의 전세역전 공략주 한 종목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종목 준비했고요. 첫 번째 라운드 먼저 신일섭 소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기 전에 깜짝 놀랐네요. 조기준 매니저님 우리 수익률 요새 잘 나가시는데 제가 이걸 또 리뷰 안 할 뻔했습니다. 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이미 30% 넘는 보름 만에 30% 넘는 수익률을 낸 종목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2차 요건 이제 전지 물론 아니죠? 이제 2차 전지도 아니고 이제 네. 이거는 자동차 관련주인데 서현이와 그러면은 전혀 거래가 없던 주식인데 소외됐던 주식이고요. 자동차 네. 부품 회사인데 이제 요게 지금 현재 시총이 3,200억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뭐 1,500억, 1,450억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는 이제 15,000원을 잡고 갔을 때 시총이 4,000억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부품 공장이 있으면서 볼보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해외 업체 공장 자동차 회사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 현대 국내 업체만 납품한다 그러면 국내 업체에 휘둘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영업이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15,000원까지 잡고 가지만은 더 2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 잘 보시면서 매매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일섭 소장의 종목은요. A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스토리 컨텐츠주 가운데 우리는 이제 A스토리 하면은 사실 우영우만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우영우 이외의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A스토리는 원래 사실 근데 킹덤이죠. 킹덤. 킹덤으로 그 포문을 연 것이고 네. 결국에는 지금 김은수 작가님도 거기 간 이유가 김은희 작가님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이죠. 둘이 친하잖아요. 장르는 아예 다르지만 지금 그 뭐 긍정적인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래 다 이게 과연 풀어준 건가 만 건가 애매한 거를 맨날 풀어주잖아요. 옛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신작을 풀어줘야 진짜 인정을 하는데 근데 25, 21를 하나 풀어줬단 말이죠. 그것도 작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도 굉장히 신작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했던 것들이 뭐 하고 있냐면 옛날에 그 유인나 씨랑 지현우 씨 사귈 때 지금은 안 사귀잖아요. 그때 거를 해주고 그때 게 일이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건 좀 그런데 네. 25, 21은 아직도 지금 그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과연 아니 그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도대체? 그 나 너무 결혼은 이제 둘이 한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랑 한 그러니까 거죠. 왜 주인공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건 뭐 도대체? 작가님한테 여쭤보시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도 과몰입을 안 하게 되긴 해요. 아, 좀 하신 것 과몰입러를 같은데.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그 배우들의 비하인드 씬이나 이런 거를 깔아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 더 글로리도 솔직히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없으면 진짜 과몰입해가지고 쫓아갑니다. 그 악역 배우 쫓아가죠. 옛날엔 진짜로. 근데 요즘에는 뭐 송혜교 씨 비하인드 스토리 해주니까 막
아, 뻥치고 있네 막 이런 거 보여주니까 아 쟤네 친하구나 원래는 선배님이지 뭐 이러는데 얘 원래는 예전에 과몰입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 25, 21을 풀어줬다는 거 굉장히 지금 좀 그게 하나의 중국에서 조금 뭔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넷플릭스나 월트 디즈니나 로쿠 같은 업체들이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조금 반전의 기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니까 완전히 쳐져버렸다가 네. 이제는 그 장군번군을 주고받으니까 원래 OTT의 성장의 속도는 맞춰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이 상황에서 A스토리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A스토리가 결국에 중소 이 제작사에서 크려면 OTT를 붙잡지 않고는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공중파에서 그러면 또 제작비 없어가지고 또 옛날처럼 또 아시죠? 굉장히 진지한 장면에서 왜 그렇게 목에다가 스틱을 바르는지 나 진짜 목에다 스틱 바르는 장면에서 이제 비위가 상해서 못 보겠어요. 목에서 스틱을 바르니 그 스틱을 이제 볼로 가더니 볼에 있는 것도 입술로 가고 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작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왜 카지노를 기다리고 왜 더글로리를 기다립니까? 네. 그런 부자연스러운 저기가 없기 때문이죠. PPL이.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빵빵하게 대주니까 편하게 작품에만 저기 하면 되는 거예요. 작가가 괜히 거기에 그 해가지고 도대체 이 제품을 어디에 끼워 넣어야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만 잘 만들어주면 돼요. A스토리도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영우가 뭐 끝난 게 아니라 우영우 하나 가지고 뽑아낼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어떤 걸요? 우영우 하나 가지고 평생 사고를 꾸려야죠. 이제 거기서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하고 뭐 굿즈를 팔고 다 해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활용한 그걸 갖다가 추가적인? 사고를 우려야 돼요. 이 사고를 우리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아니 그럼 우리 스타워즈나 어벤져스는 뭐 그러면 욕을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 엄청 몇십 많죠. 년 동안 사고를 우려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서 평생 캐시카우로 하면서 그 돈으로 또 새로운 걸 제작해야죠. 그 다음에 A스토리가 유리한 게 또 있죠.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카지노를 갖추면서 꽤 괜찮은 9,900원인데 지금 보고 계시죠. 저도 카지노 때문에 9,900원 내고 있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 그 뒤에 들어온 애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카지노도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1년이 넘어서 나중에야 카지노가 나왔잖아요. 제작 기간이 네. 기니까. 그러니까 A스토리 같은 업체들이 좋은 거를 뽑아내면은 뒤에 OTT들이 들어올 때 이걸 원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가입을 아무도 안 하죠. 지금 뭐라도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A스토리는 지금 킹덤도 있고 우영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구작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OTT들이 디즈니 플러스 후속으로 들어올 때 네. 조금이라도 밑에 밑바닥으로 깔아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이 알토라 같은 종목들을 깔아놓으면 나중에 계속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스토리의 앞으로의 지금 저 그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OTT들이 앞으로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매매 전략은 다시 좀 짜야 되겠네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목표 주가도 좀 짧은데 우리 신일섭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A스토리의 목표 주가 지금 타트상 얼마나 보이십니까? 네, 뭐 이런 다 좋은 상황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모습이 안 나오면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20개월 선을 1년째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뚫어내야 돼요. 이거를 뚫어내야 시작이 돼요. 지금 여기를 뚫지 못하면은 계속 여기서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강력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우영우로 2022년 7월 달에 뚫을 뻔하다 실패했거든요. 네.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킹덤으로 올랐다가 지리산으로 20개월선 깼다가 우영우로 20개월선 뚫으려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나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걸 뚫으면 다시 35,000원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은 25,000원 일단 1차적으로 뚫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A스토리에 이어서 이번에 조기준 매니저님도 이에 맞서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레몽레인. 레몽레인이면 이제 여기도 이제 굵직한 최근 컨텐츠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뭐 짠 건 아니고 이렇게 개혁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또 그러니까요. A스토리랑 저희가 일부러 이제 레몬의 붙입니다. 우영우랑 그다음에 이제 히트작인 이제 재벌집 막내 네. 아들을 가지고 왔는데 뭐 저는 이제 소장님이 워낙 열변을 토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인해로 인해서 이제 레버립이 된 회사인데 아까 이제 A스토리는 2,000억, 2,200억, 2,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지금 현재 1,350억 정도 되는 이제 아직까지 레버립이 덜 된 회사인데 이제 재벌집 막내를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한번 히트작을 낸 회사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을 만들거나 이제 작가를 섭외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레몽레이는 지금 현재 한 번의 상승 후에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고 굉장히 이제 39,000원 거의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0% 이제 절반 정도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OTT 이제 5월 달부터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심위에서 이제 그거를 뭐 이제 15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를 정하는데 일주일에서 1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업자들 선정해서 이제 방송통신업자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MBN이든 뭐 어디든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등급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면 네. 5월 달에 시행하고 그다음에 8월 달, 11월 달 두 차례 이제 추가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물론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런 드라마 제작의 어떤 훨씬 시간상 관계상 이런 규제 계획이 된다 그러면 이런 레몽레이는 영화 제작의 환경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올해 지금부터 오아시스가 이제 오늘부터 9시에 이제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16부작으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장용훈 설이나 그다음에 추영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오는 드라마가 지금 현재 KBS에서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선아, 유선, 오유나 그다음에 오지호, 이정진이 출연하는 가면의 여왕, 그다음에 환생 경찰, 그다음에 마에스트라 이영애 주연의 마에스트라 계속 이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히트작이 해도 주가는 움직임이 가능성이 높고요. 또 더글로리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상영을 시작한다 그러면 OTT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주식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건 21,500원에서 잡았는데 똑같이 목표가가 A스토리도 3만 원이더라고요. 저도 3만 원 잡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손절가는 17,000원, 18,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주 두 종목을 확인해봤는데 한 종목은 A스토리, 또 한 종목은 레몽레인을 공략주로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일섭 소장의 공략주는 이번엔 플라즈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한 기업이라고요? 네, 이거는 아이디어가 그겁니다. 물론 지금 건강기능식품 주들은 좋지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원래 홍삼이나 뭐 비타민이나 부모님 선물하던 거를 이제 우리 젊은 사람도 다 코로나가 이제 걸려버리니까 비타민을 평소에 항상 안 먹는 젊은 애들도 먹었다고요. 이른바 MZ세대들도 다 사 먹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엄청났다가 확 줄어들었죠. 네. 근데 그거 말고 습관적으로 지금 몸에 밴 게 있어요. 집안에서 청소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플라즈맵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우치에다가 의료기기를 거기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플라즈마가 직사가 되면서 의료기기가 완전히 소독이 돼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의료용 현장에서 쓰이는 게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 여성분들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괜히 이제 심심하면은 저기 네일 아트쇼 가갖고 완전 언니잖아, 언니 하면 동생, 언니 동생 와서 막 남친 뒷담화 가면서 아시죠? 이게 손톱 그거 하고 큐티클 제거하고 거기서도 쓰고요. 그런 곳에서 피부 미용숍이나 헤어샵이나 뭐 바버샵 이런 데서 기구 살균하는 플라즈마가 제4의 기체잖아요. 제4의 상태. 그걸로 지금 하는 건데 결국 이 전반적으로 의료 현장이든 이런 어떤 미용 현장이든 우리가 지금 위생에 대한 관념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우리 솔직히 가서 그냥 외관만 깨끗하면 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네일샵 가서 물어봅니다. 언니, 이거 혹시 이거 맨날 소독해요? 플라즈맵과 같은 걸로 이걸 소독해요? 남이 저거 쓰던 거 싫은데? 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가면서 그런 어떤 그 관념의 변화에 수혜주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도록 기술적으로 좋아야 되죠. 그림이 좋아요, 아주. 지금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장했을 당시에 주가에 지금 다가서고 있죠. 근데 두 번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한 번 찔러봤다가 그녀의 마음을 좀 허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받다가 대시를 하면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은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게 8,500원 라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플라즈맵에 이어서 마지막 공략주는 조기준 매니저 BGF 에코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머티리얼즈는 사실 처음 소개하는 종목 같은데. 뭐 잘 안 나왔죠. 네. 원래 기존의 이 회사 이름이 코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프라 할 때도 잘 뭐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이게 바뀌고 나서도 이제 추천을 거의 하는 걸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왜 있었는지 그전엔 제가 코프라를 관심 갖고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BGF 리테일, BGF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작년 2022년에 2,600억 매출에 이제 159억 정도 되는 회사의 소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2021년에 이제 11월 달에 BGF 코프라에서 이제 BGF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가총액이 1,500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8,500원대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6,800원대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2021년에 올랐다가 빠진 이유가 그 인수합병권으로 올랐다가 빠졌는데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쉬어가다가 이제서 한번 최근에 이제 BGF가 이제 요게 인수를 하면서 50%를 들고 있는데 이제 2%를 이제 둘째 아들 홍정혁이라는 분이 이제 매수를 주요 주주더라고요. 그래서 2.72% 들고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뭐를 하냐면 이제 폴리머 칩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기, 그다음 전기전자, 그다음에 레저, 가구에 들어가는 고기능 폴리머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내열성, 강성이 뛰어나는 플라스틱 칩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인수하고 나서 제이에코 사이클이라는 폐플라스틱 기업을 200억 주고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BGF가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데 시총이 이제 굉장히 4, 5조 넘어가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2조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도 그동안 인수합병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업종 다각화. 여기서 지금 BGF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KNW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 시장을 진출하는 게 아니냐. 매각가는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인수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인수합병하면서 기업을 계속 키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이제 충분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바닥권입니다. 거의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고요. 네. 영업이익도 150억 이상에서 2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종 다각화 관련 이슈와 그다음 BGF 업종의 어떤 모 회사의 탄탄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5,5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전고점 8,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BGF 에코 머티리얼즈를 마지막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뭐 오늘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선인데 네. 4시에 이제 조기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최근에 이제 핫했던 종목 그다음에 오늘 뭐 서현이와 외에도 BGF 에코 머티리얼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 4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조기준 검색하시면요.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4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는 시간 MBN골드 이번에는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뭐 약간 소강 상태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업앤다운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시장은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에 대한 의견이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시게 되면 지금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열리면 FOMC죠. 이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증시 향방이 국내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는. 지금 3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폭의 이제 전망치 여론이 매파나 이제 비둘기 쪽이 25bp가 한 70% 정도 되고요. 한 50bp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25bp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증시에 앞으로 이제 영향은 있겠지만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박준남 매니저님 수익률 잘 되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네. 오늘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전기차 한번 우리가 얼마 전에 편입했던 삼보모터스를 한번 좀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편입한 다음에 지금 한 4% 정도 조금 이제 수익권이 나와 있는데 종목이 지금 현재 크게 거래량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차트상으로 5일선, 11선 아주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뭐 매출이 뭐 엄청난 종목이죠. 매출이 한 1조 정도 넘어가고 지금 4분기 실적도 작년 실적도 나왔는데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 대비
상당히 안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7,000에 7,500원 정도 나오니까 좀 사기도 힘들 뿐더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보유하시면 좋은 수익률 두 자리로 보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공략주를 볼 텐데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한번 전기차 관련해서 세계적인 부품 기업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20원에 대형강업이라는 기업을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강업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 전기차나 이제 내연이나 디젤차 기업들이 이제 다 하는 기업인데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업력이 77년 됐습니다. 거의 뭐 100년, 한 20년 정도 지난 100년 가까이 된 기업인데 그 정도로 전 세계나 국내 글로벌 고객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부가 이번에 2023년 전기차 국내 보조금 개편안을 좀 발표했죠. 전기차 가격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전기 승용차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한 100% 받도록 조정을 했는데 보조금 지원 상한선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8,500만 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보조금이 없는데 5,7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까지는 보조금이 한 50% 정도 지원이 되고요. 5,700만 원 이하이면 보조금을 100% 정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좀 가격이 낮추면서 보조금 100%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형가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대 그 최대 주주에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현대 그린푸드가 이제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등극이 됐는데 지분율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이제 수혜주로 상당히 많은 후광 역할을 이제 좀 받게끔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5위권인 글로벌 자동차 스프링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년이 다 돼가는 기업이다. 그래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의 뿐만 아니라 벤츠 그리고 GM 그리고 BMW, 폭스바겐 여기 해업체 등의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이 스프링 하나만큼은 인정받는 기업이다. 이 스프링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 차량용 서스펜션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스프링과 시트와 스테빌라이저 등을 이제 제조 부품하는 공급입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가 주행했을 때 좌우 평형을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커브길을 주행했을 때 특히 원심력에 의해서 차량이 바깥쪽으로 많이 움직이죠. 이걸 쏠리는 현상을 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정량화 이제 고강도화 추세에 맞춰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업체들이 스테빌라이저봐도 역시 가벼운 제품을 선호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 대형 강업이 고객사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상 최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 초반 2,000원, 2,100억 한 초반 정도 되는데 이번에 사상 최대 매출이 1조가 돌파해 있습니다. 작년에요. 항상 이제 9천억, 8천억 정도 하다가 이번에 1조를 돌파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흑자 전환에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221억으로 당기순이익도 크게 아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적정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4인데 통상가치 한 절반도 못 미치는 이제 시가총액이다 그래 말씀드리고 적정 주가가 한 7,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400원 정도 되니까 주가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앞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97억에서 251억으로 늘었다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만원권에서 충분하게 하락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로 저점을 잡은 대로 지금 이 주가의 바닥은 3,000원 초반대입니다. 그죠? 바닥은 초반대에서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주가의 상승폭이 한번 크게 상승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한 11월 달부터요. 그죠? 그 관점에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좀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보통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4,500원이나 두 자릿수 20-30% 수익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절대적인 저평가 종목이다. 1차 목표가는 제가 4,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선저가는
3,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자동차 관련한 종목 가운데 대원강업을 신규 공략주로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보모터스에 이어서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